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당신 사망 후 단 몇 달 만에 법정 분쟁으로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유산을 두고 싸우거나 채권자들이 달려들거나 세금으로 절반이 날아가는 상황 말이죠. 더 무서운 건 미성년 자녀에게 수억 원이 한 번에 넘어가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신탁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 재산이 자동으로 가족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상속 과정에서 법원을 거쳐야 하는 검인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동안 당신의 재산은 꽁꽁 얼어붙어 있고 가족들은 생활비조차 꺼내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싱글맘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을 민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작은 사업체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예금 몇 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민지에게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민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지? 10살 아이가 수억 원의 재산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친척에게 맡기자니 믿을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신탁이라는 제도입니다. 신탁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특별한 상자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 상자는 법으로 보호받는 특별한 상자인데 당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열리고 관리되는 거죠. 상자를 관리하는 사람은 당신이 신뢰하는 전문 회사나 개인이 맡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상자 안의 재산은 당신 개인 재산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와도 소송이 걸려도 이 상자 안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신탁에는 크게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위탁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신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민지의 경우라면 민지 자신이 위탁자가 되는 거죠. 위탁자는 어떤 재산을 신탁에 넣을지, 어떤 규칙으로 운영할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은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는 신탁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보통 신탁 전문 회사가 이 역할을 맡는데 위탁자가 정한 규칙을 철저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수익자가 있습니다. 수익자는 신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에요. 민지의 경우라면 그녀의 아들이 수익자가 되는 거죠. 민지가 신탁을 설정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민지는 먼저 자신의 아파트와 사업체 그리고 예금을 신탁 재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이 재산들이 신탁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신탁 회사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탁이라는 특별한 법적 형태의 소유가 되는 거죠. 마치 결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계인 것처럼 신탁도 그런 겁니다. 민지는 신탁 계약서에 이런 조건들을 명시했어요. 내 아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신탁 회사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월세 수입과 예금 이자로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한다. 아들이 20살이 되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해 놓으니까 민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아들은 법원 절차 없이 바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내 재산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거 아니야? 이건 신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취소 가능한 신탁과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 있어요. 취소 가능한 신탁은 말 그대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신탁입니다. 민지가 마음이 바뀌어서 역시 아들한테 25살에 주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면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신탁을 완전히 해지하고 재산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반면에 취소 불가능한 신탁은 한번 설정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불편한 제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불편함이 엄청난 장점을 만들어내거든요.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넣은 재산은 법적으로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 당신이 빚을 지거나 소송에 휘말려도 이 재산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완벽한 보호막이 생기는 거죠. 신탁은 시기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전 신탁과 유언 신탁이 있는데 생전 신탁은 당신이 살아있을 때 만드는 신탁이에요. 민지가 건강할 때 미리 신탁을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생전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인 절차라는 게 보통 재산의 3%에서 7%를 수수료로 날려먹거든요. 1억짜리 아파트면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게다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유언 신탁은 유언장 속에 포함되는 신탁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런 신탁을 만들어라 라고 유언장에 적어두는 거죠. 이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탁이 존재하지 않다가 사망 후에 비로소 신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언 신탁의 단점은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유언장 자체가 법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신탁이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유산 분쟁 방지입니다. 형제 자매가 여럿인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두고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형은 대학 등록금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유산을 덜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근데 신탁으로 미리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이런 다툼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거예요. 수탁자는 계약서대로만 움직이니까 누가 뭐래도 소용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 보호입니다. 만약 민지가 신탁 없이 그냥 유언장만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10살에 갑자기 수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법적 후견인이 대신 관리하긴 하지만 후견인이 착복하거나 잘못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신탁을 설정해두면 전문 회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매달 정해진 생활비만 지급하니까 훨씬 안전하죠. 아들이 20살이 되어 충분히 성숙해진 후에야 재산을 물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채권자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민지가 사업 부도로 큰 빚을 지게 됐다고 가정해볼까요? 만약 재산이 민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채권자들이 전부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넣어둔 재산은 법적으로 민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손댈 수 없어요. 민지의 아들은 엄마의 사업 실패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세금 절약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10억짜리 재산이면 5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재산을 넣어두면 그 재산은 상속 재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미 당신 소유가 아니거든요. 물론 신탁을 설정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가족 보호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메디케이드나 생활보조금 같은 정부 지원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만약 장애가 있는 자녀가 갑자기 큰 유산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많아졌다고 판단되어 정부 지원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유산으로 의료비랑 생활비를 전부 감당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금방 바닥나게 됩니다. 특수 신탁을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신탁 재산은 자녀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계속 받으면서 추가적인 필요는 신탁 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이혼으로부터의 재산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철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아파트를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영희와 결혼했죠. 5년 후 불행히도 철수와 영희는 이혼하게 됐어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영희는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법적으로 철수 소유가 아니라 신탁 소유이고 게다가 결혼 전에 이미 신탁에 넣어뒀기 때문이죠. 만약 철수가 결혼 후에 신탁을 설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건 결혼 생활 중에 만든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신탁의 단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비용입니다. 신탁 회사에 관리를 맡기면 수수료를 내야 해요. 보통 신탁 재산의 1%에서 2% 정도를 매년 내게 됩니다. 1억 원이면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제법 큰 돈이에요. 물론 검인 절차 비용이나 상속세 절세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일 수 있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통제권 상실입니다. 특히 취소 불가능한 신탁의 경우가 그래요. 한번 신탁에 넣으면 다시 빼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민지가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아파트를 넣어뒀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 아파트를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고 싶어졌다고 해볼까요? 안 됩니다. 이미 그 아파트는 민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서 신탁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세 번째 단점은 복잡성입니다. 간단한 신탁은 인터넷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재산이 복잡하거나 특수한 조건을 넣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예요. 변호사나 세무사, 재무 설계사 같은 전문가들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초기 설정 비용만 최소 몇백만 원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탁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신탁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신탁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싱글맘이나 싱글데디라면 필수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이 갑자기 거액을 상속받게 되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할 후견인이 없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신탁이 유용합니다. 사업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니까 개인 재산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해두는 게 현명하죠.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에도 신탁이 답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신탁을 할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재혼 가정도 신탁을 고려해 봐야 해요. 전 배우자와의 자녀들과 현 배우자 사이에 유산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는 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 신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신탁을 설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나 재무 설계사에게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종류의 신탁이 적합한지 조언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는 신탁에 넣을 재산을 정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꼭 보호하고 싶은 핵심 자산만 골라서 넣으면 됩니다. 신탁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면 준다 보다는 아들이 만 20세가 되는 생일에 전액을 이전한다처럼 명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수탁자 선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수탁자로 정할 수도 있지만 전문 신탁회사를 쓰는 게 보통은 더 안전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약서대로만 움직이니까요. 신탁을 설정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인생은 변하니까 신탁도 그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취소 가능한 신탁일 때만 수정이 가능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신탁은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보호해야 할 재산과 가족이 있다면 누구나 신탁을 고려해 볼 만해요. 물론 재산이 1억 미만이라면 신탁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한 채라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신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죠. 결론적으로 신탁은 당신의 유산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기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검인 절차의 지연과 비용을 피하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며 세금을 절약하고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물론 비용과 복잡성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장점이 단점을 훨씬 압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신탁 설정을 고민 중이라면 먼저 충분한 조사를 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당신의 상황에 딱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